계속해서 운임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공적 운임 또는 할증 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입니다. 이 공적 운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빌공짜 뜻이거든요. 빌공짜. 그러니까 빈 운임이죠. 예를 들어서 용선 계약을 했습니다. 배를 용선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강통을 100톤을 실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톤까지 밖에 못 실었습니다. 50톤. 근데 이 배는 어차피 한 배를 빌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50톤은 실었지만 50톤 분은 비어서 오겠죠. 그렇지만 이 운임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공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공적 운임. 그 다음에 할증 운임은 뭐 운임이 뭐 해고 더 많이 내는 거죠. 할증이 됐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혹은 노선을 바꿨다든가 하는 경우에 적재량을 초과했다든가 할증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곡물, 광석 및 원유 등 대량 화물의 해상 운송에 이용되고 있는 항해 용선 계약에 있어서 선주와 용선자는 일정한 항로를 기준으로 용적 또는 중량 단위당 운임률과 최저 선정량을 정하고 실제 선정량이 최저 선정량을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된 수량에 대한 운임, 공적 운임 또는 실제 선정량이 최저 선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 운임을 가산합니다. 공적 운임은 비인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공적 운임과 할증 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하는 곳이 이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약 수량이라 함은 항해 용선 계약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용선된 선박의 최대 적재 능력, 중량 또는 용적톤을 의미하는지 실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적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특약 총량이라면 이게 최대냐 합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의한 거냐 혹은 뭡니까? 최대 적재 능력이냐 이게 그렇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대법원 판례인 공적 운임은 93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공적 운임과 대표적인 판례죠.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못 채우는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적 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에 관해 신고할 때 가산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곳에는 통사운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의 입장은 100톤을 실어야 되는데 50톤밖에 못 실었다. 그 50톤이 수입 신고가 됐으면 운임도 50에 해당하는 운임이 가산이 돼야 되고 나머지 50은 운임이 아니고 이거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검토를 검토하겠습니다. 자, 공적 운임 및 공적 운임과 할증 운임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입니다. 수입물품의 이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수입함까지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관련된 결정된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은 물품 가격이고 가산 요소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까지도 가격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운임과 적재 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입니다. 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 운송 방법 등을 참작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의 운임으로 합니다. 자,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이라 함은 당의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 조건을 감안해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고, 운임과 적재 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 계획에 따라 운송되는 운임의 결정 시에는 실제 적재 수량이, 여기에 공적 운임이 나옵니다. 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선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이죠. 공적 운임과 할증 운임은 용선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입니다. 특약 수량이라 하면 항해 용선 계약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용선된 선박의 최대 적재 능력을 의미하는지, 실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적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이것은 항해 용선 계약에서 특약 수량이라 하면 선주와 용선자가 특약한 적재 수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93년도 대법원 판례인 94년 대법원 판례. 공적 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이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요. 손해배상. 공적 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과 수입물품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3-8조의 통상운임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자, 위 대법원 판례는 운임과 적재 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 결정 시에 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용선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현행 관세법과 관세청 고지 이전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전의 판례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는 무시해도 좋다. 이제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하고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대법원 판례는 왜 이렇게 하고 관세법은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사건은 이 수입자가 이 공적 운임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죠.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산을 해서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적 운임은 운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관에서 이 수입자를 관세 포탈제, 어쨌든 이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한 공적 운임에 대한 관세 포탈제를 적용해서 입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포탈제를 적용해서 벌칙을 부과하니까 이 수입자가 이제 이건 잘못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이거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손해배상이라서 이 관세 포탈 대상이 아니다. 관세 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 관세 포탈제를 적용을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의 개정 이전 판례니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서 뭐 세금을 거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공적은임 신고를 안 하면 다시 이렇게 해서 관세 포탈죄로 이 사람을 기소를 하는 경우에 이 대법원 판례가 바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적은임 손해배상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고 안 하더라도 이건 관세 포탈로서 이건 죄를 묻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세금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례가 조금 옛날 대법원 판례와 충돌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